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중저가 보급형 제품이 점유율을 확대한 해였습니다. 여기에 폴더블 듀얼 스크린 등 새로운 폼팩터에 기반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등장이 본격화됐죠.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보다 11% 줄어든 12억 6천만 대 수준입니다. 올해 초 SA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예상한 11억 9천만 대보다는 많은 수준인데요. 특히 3분기 이후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제품 가격을 낮추고 할인 정책을 시행했던 점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유통이 위축되면서 온라인 판매 비중도 늘었습니다. 올해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지난해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에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Z 플립을 출시하고 하반기에 선보인 폴더블 폰과 5G 폰으로 스마트폰 시장 기술력을 선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5,490만 대로 19.9%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이폰 12가 출시되고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아이폰 12를 자급제로 구매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아이폰 12 인기에 자급제 폰과 함께 알뜰폰 가입 비중도 커졌죠. 알뜰폰 가입자는 9월 1만 3,039명이었으나 지난 10월 아이폰 12 출시 이후 11월에는 3만 1,674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면서 태블릿과 노트북 시장도 동방성장했습니다. 올해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밴드 등 웨어러블 시장이 크게 성장했죠. 내년 피트니스 밴드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웨어러블 밴드는 출하량 2억 대를, 무선 이어폰은 출하량 3억 5천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무선 이어폰은 39%, 웨어러블 밴드는 19% 성장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시장이 펼쳐지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태블릿과 노트북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태블릿과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죠. 특히 지난 5년간 하향세를 보였던 태블릿 시장은 코로나19가 강타한 올해 시장 규모가 급성장해 눈길을 끕니다. 올 3분기 전세계 태블릿 PC 출하량은 5,06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노트북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019년 1억 8,860만 대였던 노트북 출하량은 2020년 2억 4,110만 대로 상승했습니다. 내년에는 2억 4,9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비대면 시장이 확장되면서 향후 태블릿과 노트북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일요일 오전 10시 8분에 비트코인 거래가는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거래 가격인 832만 7천 원과 견줄 때 1년 동안 3.6배 넘게 뛰어오른 셈이죠.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8%대 상승으로 26,754달러, 약 2,95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 2만 달러 선을 돌파한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의 참여로 연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 알트코인 역시 동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월요일부터 은행 영업점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점 내 고객 대기 공간인 객장에서는 대기 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창구에는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 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할 계획이죠. 영업점 공간 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가령 5개 창구를 운영 중인데 상담 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인 경우 2번, 4번 창구는 폐쇄하고 1, 3, 5번 창구만 운영하는 식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개별 은행에서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금융업권에서 신용등급제를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1에서 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신용평가는 1에서 1000점으로 세분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 신용평가의 점수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 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정교한 대출 심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신용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는 금융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신용 등급제의 문턱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7등급 상위권자나 6등급 하위권자는 신용 점수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등급의 문턱에 걸려 대출 심사에서 지나치게 불이익을 봤던 경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용 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할 때 활용 가능한 해외 직구용 가상카드 서비스를 전체 카드사로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 가맹점과 달리 카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직접 저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임시 카드 번호를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내 카드사가 비자, 마스터, 아멕스, 유니온페이, JCB 등 국제 브랜드와 제휴해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라면 각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1년 사이로 유효기간을 설정해 해외 거래용 카드번호, CVC 코드 등을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카드사에 따라 주, 월간 결제 한도액을 정하거나 결제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유효기간, 사용 횟수 등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결제 시 ARS 인증, 비밀번호 입력 등을 거쳐야 하는 국내와 달리 다수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만 입력하면 결제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이륜차 음식 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관련 업계에 배포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에서 6월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2% 급증했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13.7%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배달 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우선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전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촉박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종사자가 특정 업체의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를 분담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 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